어서 오십시오. 아, 이제 12월 진짜 중순이잖아요. 보름 뒤면 여러분 몇 살이에요? 저, 저 39살이었는데 보름 뒤면 이제 앞자리가 4가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이미 4인 원장인데 저 여유있는 미소. 왔냐? 드디어 왔냐? 아직 3인, 2인 원장님들은 이해가 안 되겠지. 10월 뒤면 벌써 마흔이에요. 아, 참, 시간이 어찌나 빨리 가는지. 근데 제가 시간이 가는 것보다 더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제 늘 말씀드렸지만 12월, 1월, 2월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상반기 나의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되는 시기거든요. 문장민 원장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화면을 이제 켜셔서 그런가 보다. 아, 처음 들어와 봤어요. 오늘 되게 매운맛 강인데 괜찮으실까? 원래 첫 열심히 생각인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만 매운맛 좋아하는 분들만 오셨네요, 여기 다. 안혜경 원장님 마흔이고 싶어라. 좋죠. 맞아요. 아, 정말 우리 이제 한 보름 남았는데 내년에 끝장나게 멋있게 사업해내기 위해서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33분이 돼서 여러분의 귀한 시간, 저의 귀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이 없나요? 라는 게 이번 오늘의 이제 강의 제목이에요. 그러면 매뉴얼이 여러분에게 없다. 나는 운영 매뉴얼이 머릿속에 있다는 없는 거예요. 서류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매뉴얼이 없다면 그럼 여러분은 영원히 수업하시면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그러면 매뉴얼을 세우세요 라고 하면 또 뭐라고 하시냐면 아 그건 또 지금 못하겠는데 약간 귀찮은데 힘든데 내일 하고 싶은데 꼭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또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하고 매뉴얼 한 개를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시간 딱 30분이니까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왜 시스템이 중요한가라는 거죠. 매뉴얼이 있다는 건 시스템이 있다는 거잖아요. 왜 시스템이 중요한지 두 가지 영상을 볼 건데요. 하나는 영화 파운더, 맥도날드의 창립 영화죠. 맥도날드에서는 왜 시스템이 중요했고 전 세계적으로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영상을 1분 이내로 제가 짧게 편집을 해왔거든요. 그거 한번 보실게요. 버거가 나오자 레이는 당황할 정도로 놀라워합니다. 게다가 맛까지 좋은 버거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은 행복해 보이기까지 하죠. Meanwhile, as the patty cooks, our dressers get the buns ready. Watch out. 조리부터 빠른 포장까지 너무나 체계적인 시스템에 놀라운 것도 잠시. 이토록 혁신적인 시스템을 개발한 형제 딕과 맥도날드의 자부심은 덩달아 레이까지 감동시킵니다. It needed to be ours. And that's what brings us to the biggest cut of all. Which was? The wait. Orders ready in 30 seconds, not 30 minutes. 흠잡을 데 없는 형제의 운영 마인드와 혁신적인 시스템은 그날 밤 레이를 잠 못 들게 하죠. 자, 여기에서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그 맥도날드 형제가 이 시스템을 먼저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피클이 몇 개인지 양파가 얼마큼 들어가는지까지 맞춘 거예요. 그리고 끝에쯤에 바닥에 뭔가를 많이 그려놓고 동선을 왔다 갔다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안에 이 버거가 나올 수 있을지 동선도 매뉴얼화한 거예요. 그래서 영화 실제로 보시면 피클 개수를 잘못 올려서 혼나고 휴지통에 휴지를 제대로 못 버려서 혼나고 이런 수정해 가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맥도날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햄버거 하나를 먹기 위해서 레스토랑에 가서 1시간을 기다려서 레스토랑에서 햄버거를 썰어 먹던 시기란 말이에요. 그런 시기에 이런 혁신적인 3분 안에 주문하면 바로 햄버거가 나오는 시스템을 마련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같이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 1인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영화를 꼭 추천드려요. 시간이 되시고 기회가 되시면 제목이 영화 파운더라는 영화거든요. 이 영화 한 편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시스템 할 수 있을까? 아, 매뉴얼은 저렇게 짜는 거고 프랜차이즈란 저런 거구나라는 정석의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볼 건데 김승호 회장님 영상 볼 거예요. 3분 정도 돼요.
저는 돈을 많이 벌려고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시스템을 팔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이 뭐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재주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의 차이가 난다고 보거든요. 자, 그럼 시스템이 뭐냐면, 여기서 내가 책에서도 설명을 하긴 했지만, 예를 들면 어떤 가수가, 신인 가수가 나타나서 굉장히 유행하는 노래를 들고 히트를 쳐서 큰 돈을 벌었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 신인 가수는 그 해에 또는 몇 해 동안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사라져갈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인 가수가 나타날 거예요. 그 신인 가수가 버는 돈만큼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항상 벌어요, 그 돈을. 그 신인 가수, 다른 신인 가수가 나타나도. 그게 바로 신인 가수를 보유하고 있는 매니저 회사예요. 그렇게 매니저 회사는 그 가수들을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여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범위로 보자면, 예를 들면 미장원이 있다면 내가 미용사가 되어서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미용 기술이 전혀 없지만 미용 매장을 차려서, 아니면 매장을 사업으로 다각화시켜서 수많은 그 기술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돈을 버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시스템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방식은 제가 지금 김밥 매장이라고 불리는 곳을 처음 첫 번째 거를 오픈하자마자 바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저희는 매장을 전부 다 프랜차이즈도 되어 있는데, 일부 매장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매장들이 있어요. 뭐 주인들의 소득이 뭐 몇만 불씩 하는 고급 매장, 그러니까 아주 매출이 많이 오르는 매장들도 있는데, 저희 회사는 전부 다 그거를 프랜차이즈하고 회사가 갖고 있는 매장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냐면, 저는 제가 김밥을 판다고 생각을 안 하고, 제 입장에서는 사실 김밥을 파는 게 아니에요. 책은 뭐 김밥 파는 CEO인데, 김밥을 파는 게 아니라 김밥을 파는 매장을 오퍼레이션하는 시스템을 미국 유통회사한테 파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 유통회사는 저한테 뭘 사가냐면, 저는 그 사람들한테 뭘 파냐면, 그 회사에 갖고 있는 수백 개의 매장에서 김밥 매장을 운영할 만한 매장을 선택해서 그 매장에 지금 있는 상품이 유난하게 돌아가고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사기 위해서 저한테 찾아오는 거고, 저도 그들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시스템화 시키지 않았다면 지금 제가 4년 전에 첫 매장을 받았을 때 김밥을 만들고 있었듯이 저도 김밥을 만들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다, 또 특히 많은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사업체나 경제활동이나 어떤 목표들이 다른 사람을 그 안으로 끌어들여서 시스템화 시킬 수 있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은 굳이 있다 그러면은 전문적인 자영업자들이 아니고는 그런 방법을 얻을 수가 없죠. 그나마 전문적인 업종에 있는 뭐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의사들이라도 그 사람보다 돈을 더 버는 사람들인데, 바로 법인을 세웠다든지 회사를 조직했다든지 그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고용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체들은 바로 그렇게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일 거라고. 그러니까 이미 내가 시스템을 만들 수 없다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는 하지 말아야 돼요. 어때요? 너무 영화 아니죠. 영상 너무 괜찮죠. 김승 회장님은 제가 직접 강의도 들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지금 얘기했잖아요. 4년 전에 내가 김밥을 팔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4년이 지난 지금에도 나는 김밥을 팔고 있었을 거다. 그런데 지금 첫 매장을 열 때부터 나는 시스템을 팔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지금 김승 회장님이 시스템을 안 팔고 인스타 보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멋있게 사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도 시스템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 말고는 앞으로는 대비하거나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감기 걸리셨나 봐요. 영원히 수업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아니시다라고 하면 시스템을 만드는 거에 올인하셔야 되고,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건 내가 하고 있는 거 지금 정리해서 매뉴얼 하는 게 가장 1번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못한다라고 하면, 잘 안 들렸어요? 미안해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열공창에다가. 영상을 다시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 우리도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시스템이나 매뉴얼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씩 만든 거예요. 이 책은 아까 맥도날드 창립했던 분의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패티를 불판에 떨어뜨릴 때 종이에 달라붙지 않도록 하려면 왁스가 충분히 코팅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랬더니 뻣뻣하면 포장된 패티를 쌓을 때 미끄러져서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패티를 쌓는 최적의 높이를 알아냈고 여기에 따라 고기를 어떻게 구워야 되고 고기를 포장하는 높이도 결정됐고 그런 이유는 이렇게 정한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계산 과정은 패티를 굽는 조리사가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게끔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조리사는 뭐냐면요. 강사예요, 강사.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근데 저는 지금 강사가 없는데요. 저 혼자 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나 혼자여도 내가 강사이자 CEO잖아요. 그럼 내가 빠르고 정확하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라. 그다음 밑에 보면 불판이 가장 중요했는데 불판은 우리 생산 라인의 급소였다. 이 부분이 매끄럽지 못하면 공장 자체가 흔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뉴얼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매뉴얼을 만들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1번, 이거 원장님들이 진짜 잘하는 거예요. 특히나 1인 수업하시는 원장님들, 혹은 본인의 맨파워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잘해요. 매뉴얼을 만들긴 만드는데 나만 가능한 매뉴얼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나만 잘할 수 있는 거. 요런 애들은 나만 어떻게 다루면 돼. 보통 머릿속에 많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나만 가능한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지금 막 대학 휴학생인 친구가 와서도 이 매뉴얼을 보면 우리 친구들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요. 50대, 60대 경단녀들이 와서 우리 학원에 와서 수업을 한다. 뭐 다른 어떤 보조 수업을 한다. 어떤 것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매뉴얼만 보면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시스템이고 매뉴얼인 거예요. 그럼 초단순해져야겠죠. 두 번째, 아까 맥도날드처럼요. 강사의 라이프가 가장 중요해요. 학원에서는. 나, 혼자 수업하신다면 나, 아니면 내가 함께하는 선생님들의 라이프를 얼마큼 잘 맞춰주냐에 따라서 학원의 매뉴얼이라는 게 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학원 한 개를 한다라고 해도 너무 좋죠. 강사 라이프에 맞춰진 매뉴얼이 있다 그러면 두 개를 한다, 세 개를 한다. 필수적으로 강사 라이프 맞춤 학원만 살아남아요. 그럼 강사 라이프 어떻게 맞추냐라고 하면 이것만 해도 진짜 또 2시간, 3시간 얘기해야 되는데 일단은 강사들이 뭘 잘하는지 파악을 해야 돼. 이 강사는 고학년은 잘하는데 저학년은 어려워해. 이 강사는 엄마 상담은 어려워하지만 학생들하고는 끝장나게 잘 놀아. 이 강사는 처음엔 강사로 뽑았는데 행정 업무를 잘해. 기타 등등 각각의 장점이 있단 말이야. 그 장점을 얼마큼 빨리 캐치해서 그 장점에 강점을 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업무 분담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저는 강사 계약 썼을 때 지우개가루 청소하는 것까지 쓴단 말이에요. 우리 원장님들 아실 거예요. 지금은 그래 내가 네 수업하고 간 교실 청소할 수 있지. 하루가 지나고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면 화가 난단 말이야. 왜 교실 청소 안 하는 거야? 왜 재활용을 나만 버리는 거야? 막 이런 생각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업무 매뉴얼을 정확하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주의사항은 강사 라이프에 맞춘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착각하기 쉬운 게 학생이나 학부모에 맞춘 매뉴얼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강사가 신나면 일하는 원장님들이 혼자 수업하신다면 우리가 신나면요 다 잘 돼요. 나하고 강사가 신나는 매뉴얼을 만드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기업은 의외로 심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잡하게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심플한 매뉴얼이 필요해요. 근데 심플하되 나의 가치를 계속 보여줘야 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원비가 있어요. 원비가 이만큼인데 내가 주는 원비에 내가 주는 가치가 요만큼이면 똑같으니까 고객이 다른 데로 돌아. 원비가 이만큼인데 내가 가치를 적게 준다라고 하면 반드시 고객은 다른 곳으로 가요. 원비가 이만큼인데 내가 주는 가치가 이만큼이다라고 하면 고객은 나의 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이미 훌륭해. 너무 잘 가르쳐. 너무 진심이야. 가치는 충분한데 가치를 보여주는 게 떨어지니까 제발 가치를 보여주자고 한 거예요. 여러분보다 아까 맥도날드 김승호 회장님 강의에서 나왔잖아요. 김밥을 파는 기술이 없어도 김밥 운영을 매장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보다 수학 훨씬 못하고 영어 훨씬 못하고 피아노 1도 못 쳐도 시스템을 알고 광고를 잘하는 사람이 가면 여러분보다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이미 가르치는 기술은 훌륭하니까 이 시스템을 만들고 매뉴얼하고 하는 능력만 갖추신다면 나는 너무너무 2023년 여러분의 2023년에 제가 다 기대가 돼. 그 가치를 보여주는 걸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 이렇게 한번 강의 들으시면 또 마음이 막 불타올라서 나 매뉴얼을 만들고 말겠어. 내 가치를 보여줄 거야 하시다가 또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안 하게 되시고 또 열공방 와서 또 혼나시고 또 기분 나쁘고 또 하고 막 이러시잖아요. 제발, 제발 지속적으로 보여주라. 여러분이 성공할 때까지. 지난번 Y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그 눈물이 나는 Y를 만드셔서 지속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0분이니까 시간이 빨리 또 지나가고 있어서 또 아쉽네요. 이거는 조금 수정 전이긴 하지만 하나 예시를 들어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제 컴퓨터 폴더 화면에 1일 1 매뉴얼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여기 안에 클릭하면 제가 매일매일 매뉴얼을 작성했던 파일들이 안으로 쭉쭉쭉쭉쭉 들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전화 상담 예시가 이쪽에 있는 거예요. 왼쪽에. 초등 저학년의 경우 저는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한 거예요. 전화 상담 인사 1분. 안녕하세요. 서주랑 어머님, 지금은 맨투맨 학원의 수학과 정기 상담 주간입니다. 수학과 담당 선생님 성지윤입니다. 이제 인사를 한 거예요. 선생님들 다 똑같이 이렇게 이제 매뉴얼이. 그다음에 2번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데 잘하는 점, 부족한 점, 그 부족한 점 우리 학원에서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이 3가지가 틀이거든요. 그럼 잘하는 점 뭐가 있겠죠. 뭐 우리 주량이는 교과 개념서는 몇몇 단원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간 테스트 혹은 수업 중에 문제풀이를 보면 대략 15문항 중에 3개 미만의 오답률을 보이고 수업을 열심히 따라오고 있습니다. 과제를 약속한 만큼 잘해오고 있어서 칭찬받는 아이입니다. 라고 하나 칭찬을 해준 거예요. 근데 선생님마다 이거 칭찬 하나씩은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부족한 점. 하지만 문제를 꼼꼼하게 읽는 부분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오답이 문제를 읽으면 풀 수 있는 것을 끝까지 읽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라고 단점을 얘기한 거. 근데 단점만 얘기하면 엄마들이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냈지.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래서 3번째 중요한 건 우리 학원에서 어떻게 해주고 있다 할 거다라는 거거든요. 3번째, 학원에서는 수업 시간에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자주 틀리는 유형 2문제는 반드시 다 같이 소리내어 읽기를 하면서 끝까지 읽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마무리 1분이 중요해요. 이거 진짜 오늘 여러분이 이것만 들어도 대박인데 제가 예전에도 강의했었거든요. 실제로 클로징, 결제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상대편으로부터 네라는 대답을 촉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이거랑 별도로 상담을 왔을 때 만약에 문장민 엄마가 온 거예요. 어머 장민이 어머니 어서 오세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했을 때 장민이 엄마가 네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입으로. 그러면 클로징 확률이 40% 올라간다. 기존 처음 마음보다. 이건 그냥 연구 결과예요. 안 할 이유 있나요? 이 연구 결과 강의를 들은 어떤 미용 원장님이 자기 미용실에 가서 미용할 때는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선생님이 머리 해주면서. 그 직원들한테 전부 다 네라는 대답을 유도하라고 한 거.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하는 동안 계속 머리를 하는 당사자가 네라는 대답을 계속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머리를 커트하러 갔는데 3만 원짜리 하러 갔는데 30만 원짜리 하고 사람들이 나가는. 그래서 그게 되게 또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마무리 1분에는 네라는 대답을 항상 유도하고 있어요. 아이가 처음보다 많이 밝아지고 공부에도 적극적인 모습 보이시죠? 그럼 엄마가 네라고 할 거 아니에요? 밴드 사진을 통해 월 보고서 통해 오늘 못다한 이야기 또 전하겠습니다. 우리 서주량의 꿈에 좋은 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전화 끊는 거예요. 근데 전화를 못 받은 경우가 있잖아요. 엄마가 받은 경우도 있고 못 받은 경우. 그러면 업무 폰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이게 다시 통화하는 게 매뉴얼이에요. 그럼 또 메시지 뭐라고 보냈냐고 선생님들 또 물어본단 말이에요. 얘는 이렇게 보내고 쟤는 이렇게, 얘는 이만큼 보내고 쟤는 이만큼 보내면 영어 선생님 이만큼 보내는데 수학 선생님 이만큼 보내면 엄마가 수학 선생님 못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정해놓으면 돼요. 안녕하세요. 서정숙 어머님. 땡땡땡 학원의 수학 선생님입니다. 월별 정기적인 학습 상담 전화를 드리고자 연락을 드렸으나 바쁘신 시간대로 전화를 못 받으신 것 같습니다. 내일 다시 오후 7시에 전화드려 우리 예쁜 서정숙의 학습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 꼭 전화하거든요. 엄마들이 밤에 늦게. 업무 폰으로 저녁 늦은 별도 연락은 담당 선생님이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보내놓는 거. 그럼 또 전화 안 받았네, 못 받았네 이런 말들을 싹 삭제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전화 많이 받았게요. 몇 년 동안. 내가 할 땐 그렇게 안 받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쉽고 편하게 우리 선생님들이 편하고 쉽게 매뉴얼로 만들어 놓는 거. 어때요? 여러분이 처음 수업했을 때를 생각해봐요. 엄마한테 전화해야 될 때. 엄청 고민했잖아요. 뭐라고 말할까? 몇 분이나 말할까?
그 가이드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20분 전화하고 30분 전화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무슨 말 들어줘야 되고 막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더 수정돼서 전화 자체도 길게 안 받아. 저희 상담 전화는 3분 이내로 진행합니다. 해서 시간 더 줄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뉴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매뉴얼 세우신 분 계세요? 있으시면 채팅창에 7번 눌러보실래요? 여러분, 채팅창이 고장났나요? 조교쌤 매뉴얼도 너무 좋다. 전 매뉴얼이 지금 수백 개 돼요, 수백 개. 잘게 잘게 자를수록 좋아요. 그 무인양품에는 아닌 사람들은 누르지 마요. 지금 만들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매뉴얼을 만들면 저처럼 폴더에 넣어놓는 것도 너무 좋고요. 그 매뉴얼을 기왕이면 광고하면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작성하시라고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정기 상담에 대한 안내, 등록 문의에 대한 안내. 근데 블로그 제목은 항상 무슨 동 해서 점령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키워드.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밀락동이면 밀락동 수학학원 땡땡땡 학원의 정기 상담 안내가 제목인 거예요. 그러면 그 정기상담 안내, 밀락동 수학학원, 땡땡땡 학원의 정기상담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하고 본문에 또 내용이 막 들어가죠. 그때 약간의 표와 약간의 매뉴얼 같은 그림을 첨부해 준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검색하고 어머 여기는 뭔가 체계적이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 있으신 분들이 저는 학원이 아니에요. 공부방이에요. 교습소예요. 저는 방문 수업하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방문 수업할 때부터 이렇게 썼어요. 엄청 기업처럼 하자. 매뉴얼을 보여주자. 왜냐면 저는 방문 수업할 때부터 영원히 방문 수업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혼자 홈스쿨 할 때도 영원히 홈스쿨 해보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30평 학원 할 때도 방 3개짜리 학원 해보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난 우리나라에서 1등 교육기관이 되고 싶었거든요. 1등 교육기관이면 어떻게 좀 더 표로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조금 더 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에 아래와 같은 예시를 적어주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뭐 땡땡땡 땡땡동에 수학 영어학원 등록 문의 안내 영어학원 뭐 짱구 영어 등록 문의 안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시는 길 안내 이것도 되게 잘 팔려요. 생각보다 클릭률이 높아요. 오시는 길 안내들. 수업 현장 안내, 정기 평가 안내, 월별 행사 안내, 원비 안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다 매뉴얼해서 어차피 작성할 거 블로그에다 적어 놓는다. 그럼 블로그 하나 자체가 나의 통째로 기업 홈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리고 저도 강의를 통해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왜 안 하셨나요? 1번, 나는 블로그 잘 줄 모른다. 하지만 그거는 아니죠. 누군 처음부터 블로그 할 수 있어요. 글만 적을 줄 안다. 한글만 안다면 할 수 있어요. 예쁘게 못한다. 예쁘게 못해도 돼요. 일단 해보는 거죠. 2번, 급하지가 않다는 거죠. 하루하루 수업하기 바쁘고 하루하루 힘들어서 급하지 않으니 나중에 하자, 나중에 하자 미룬다는 거죠. 근데 미루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영원히 수업만 해야 된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의 꿈이 영원히 수업하는 게 아니실 거예요. 3번째, 자꾸 포기하게 된다. 왜냐면 이게 당장 돈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매뉴얼 해놓은 게 당장 오늘 10,000원 더 벌고 10만 원 더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이 되지 않고 급하지 않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거죠. 아닌가요? 제가 너무 몰아붙였나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개 예시를 들어드릴 거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노트에다가 적으세요. 오해성사인가요, 양성자님? 노트에 적으면서 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짜실 거는 엄마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상담 오는 날이에요, 이제. 상담 오는 날인 거예요. 애기가 지난번에 상담 전화를 했고 엄마가 오늘이 이제 상담 오는 날, 당일인 거예요. 당일에 저희의 매뉴얼의 일부를 가지고 왔어요. 학부모 상담 전화를 통해 상담 예약을 하고 상담을 하기로 약속한 날 당일 안내 매뉴얼인 거예요. 1번, 반드시 오전 10시에 당일 안내 메시지를 보내요. 전 노쇼가 너무 싫거든요. 예약해놨는데 상담한다고 해서 내가 다 준비했는데 안 오면 너무 싫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나를 우습게 봤으면 우리 학원 우습게 봤으면 노쇼라는 게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 준비했는데. 그래서 그게 안 되고 오전 10시에 상담 당일 주차, 주소, 시간 그리고 가족 중 발열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함께 보내요. 이따 하나 이미지 보여드릴게요.
그다음 이제 상담으로 왔어요. 그러면 학생 이름을 확인하고요. 예를 들어 걔가 장민이에요. 그러면 너가 장민이니? 안녕. 이것도 정해놓은 거예요. 그냥 선생님 똑같이 말해. 너무 예쁘게 생겼다. 선생님이랑 같이 테스트하러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아이는 바로 테스트하는 교실로 가고 엄마는 정해진 자리에 앉아있게 되죠. 앉아있으면 보통 저희가 안내 수책자 정도 보여드려요. 이거 보시고 참고하고 계세요. 제가 그때 저도 그렇고 상담 선생님들도 그렇고 너무 가서 매달리지 않는다는 거. 제발 등록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은 갖고 있지만 약간 시크하게 가지고 계세요. 하고 일부러 컴퓨터도 한번 열었다가 뭐 상담 종이도 한번 열었다가 그리고 이제 가서 이야기를 좀 듣죠. 그 엄마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듣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해주고 싶은 말. 왜냐면 엄마가 뭐가 고민이 있어서 왔잖아요. 그럼 그 고민을 해결해줄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듣는 거예요. 앉아서 어떤 게 고민돼서 오셨어요? 얘기가 너무 예쁘네요. 하고 이제 앉은 거죠. 그러나라면 테스트가 끝나고요. 테스트 결과 상담을 해드리죠. 여기도 똑같아요. 이 아이의 장점, 단점, 우리 학원에서 이 단점을 보완할 점에 대해서 3가지 딱 이야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서 무슨 반에 들어가요? 무슨 클래스에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시간대만 안 내고 반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해요. 왜냐면 반편성은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다. 시간에 비해서. 반편성 시간표가 바로 돈이거든요. 시간표가 돈이기 때문에 시간표는 나에게 유리한, 운영자에게 유리하게 짜줘야 돼요. 근데 그 자리에서 시간표를 약속해버리면 굉장히 나중에 꼬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표는 저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여러 선생님이 같이 의논하기 때문에 추후 안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기도 하고요. 혼자 수업했을 때는 오늘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가장 적합한 반을 편성하고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시간표에 대해서도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등록을 한 경우 안 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등록을 한 경우에는 당일 카드 결제한 다음에 차량 및 수업 시간, 기타 등등에 대해서 안내를 보내고요. 미등록하는 경우. 우리 몰라서 아이씨 오늘 못했어.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학원 소개 영상을 간단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 바로 그 영상을 보내요. 그리고 나의 운영 철학 한마디를 보내는 거죠. 나는 뭐 철학이 여러 개인데 늘 변화하고 변함은 없는 무슨 학원 성지윤입니다. 또 고민해보시고 함께 좋은 시간 만들어보고 싶어요. 뭐 기타 등등. 여러분의 한 줄 철학을 딱 보내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고민하고 가다가도 영상 보면 다시 한번 학원에서 생각하게 되고요. 실제로 등록하신 분도 있어요. 심지어 3남매. 짱이죠? 자, 그래서 요거가 이제 예시예요. 1분 남았어. 이제 당일 아침인 거예요. 상담원 날 아침. 아침 10시에 받아보는 이미지인 거죠. 땡땡땡 학원 오늘은 예약하신 상담인물입니다. 변화하고 변함없는 땡땡땡 학원입니다. 031 땡땡땡땡땡땡. 오늘 방문 시 안내사항 1번 주소, 2번 주차, 3번 가족주 발열이 있는 경우 체크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왠지 많이 신경 쓴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침 10시에 이거 받는다, 보낸다라고 해봐요. 내가 엄마면 나 절대 노쇼 못할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이 요거 이제 오늘 만드시면 돼요. 다 만드세요, 옆에. 그날 아침에 보낼 문자. 이거 이미지 이렇게 예쁘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카톡으로 보내도 되니까 일단 만들어만 놓으세요. 주소, 주차, 가족증 발열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등록한 경우. 이렇게 보내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면 누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만났어, 나 같은 기관을 어떻게 만났어라는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저희 땡땡땡 학원과 함께하게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함께 하겠는데 또 못하는데 이거 이미지 제가 다시 만들었더니 등록 안내, 수업료, 매달 땡땡땡 결제, 차량 안내, 수업 시작일 안내, 수업 교재 안내, 밴드 가입 안내 보통 이렇게 보내드려요. 학원 전화번호 넣고 학생의 첫 등원 후 상담 전화 드립니다. 아이 상담 전화 언제 주나요? 이런 거 많이 물어봤었던 거. 그런 걸 이렇게 대략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상담을 하고 카드 결제하고 가자마자 저희가 다다다다다닥 적어서 보내요. 여러분도 적어서 보내시면 되는 거. 이미지 하나로 만들어 놓으셔도 좋아요. 그다음 등록하지 않은 경우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원 안내 영상을 보내드리니 여유 시간 있으실 때 꼭 보시고 우리 땡땡이와 함께 수업할 날을 기다려봅니다. 현재 땡땡 학년 자녀 자리는 몇 자리입니다. 라고 해서 약간 급하게 마음을 좀 쪼는 거죠. 몇 자리 없다. 근데 자리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레벨의 자리는 몇 자리입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오늘 테스트 결과에 레벨에 해당하는 자리는 한 자리가 남았습니다. 꼭 함께해요 하고 03땡땡땡 하고 학원 영상 딱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팁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상담만 해도 상담 판례를 반드시 작성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인적사항 있잖아요. 이름하고 학년하고 생년월일을 꼭 적어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나중에 DB 파일, 가망고객 파일이란 말이에요. 그냥 간 사람들도
근데 제가 옛날에 한 개만 적어놨더니 나중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얘가 지금 5학년인지 6학년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날짜 밑에 안 적어놨더니.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했던 게 애들 생년을 꼭 적어놨었어요. 저라면 84년 뭐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요즘 친구들은 2005년 뭐 난리 났죠. 그렇게 이제 생년월일을 적어놓고 상담 파일을 해서 나중에 가만 고객 파일로 저장해 놓으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의 매뉴얼을 꼭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럼 만들었다라고 하면 블로그에 이렇게 적으면 얼마나 예쁘고 멋져요. 봐봐요. 우리 학원의 상담 과정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상담이 진행되니 참고해 주세요. 상담 전화 땡땡땡땡 상담 및 테스트 1시간 소요 반편 성민 안내 정기 상담 밀착 관리. 요 이름 바꾸시면 돼요.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오늘 제가 강의해드리려고 강의로 만들어 온 거예요. 그다음 오른쪽에 과목별 테스트 직전 학기 현재 학기 합니다. 과목 상담 및 전략 안내 드립니다. 반편성 안내 드립니다. 뭐 상담 보면 이런 거 한다는 거야. 그럼 이거를 표로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그 밑에 글로 풀어가지고 우리 학원의 상담 순서입니다. 1 뭐뭐뭐뭐뭐 여러분 맨날 입으로 떠드는 거 있잖아요. 오면 엄마들 오면 우리가 맨날 말하는 거. 그거를 이렇게 글로 적어놨냐 안 적어놨냐 이건. 기왕이면 적으면 예쁘게 적었다. 회사처럼 적었다. 그럼 더 좋은 거예요. 그럼 저는 아직 그런 거 할 줄 몰라. 그럼 배우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원숭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제발 과목 공부 그만해라. 스터디 좀 그만해. 여러분은 아주 멋집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안 하고 이제부터는 나를 알리는 거, 나를 얼마큼 멋진 사람으로 스스로 알리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동네에서 여러분 딱 한 군데만 살아남는다라는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린 자영업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학원이 살고 나머지가 다 살지 못한다라는 작정으로 하셔도 내년이 될까 말까 하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경기 어렵다고 했죠? 학원 경쟁자 많아진다고 했죠? 학생 수는 적어진다고 했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광고, 마케팅, 나를 알리는 거. 거기에 여러분 목숨 거는 2023년 그리고 그거를 준비하는 12월, 1월, 2월 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과정도 열어드린 거예요. 블로그 공부합시다. 완자책 만들어서 우리의 전문적인 이미지를 보여드리시다 하는 거. 궁금하신 분들은 또 공지사항 참고하시고 여러분의 오늘 숙제는 오늘 제가 보여드린 것 중에 하나의 매뉴얼을 만든다. 아까 그 전화는 똑같이 해도 돼요. 요거. 안녕하세요. 요 부분 있죠? 캡처하실 수 있는 분들 캡처하세요. 그래서 요거 똑같이 해가지고 상담 전화는 항상 이렇게 한다. 5분, 6분 안에 전화 마무리한다. 전화를 못 받은 경우 이렇게 한다. 그래서 매뉴얼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의 컴퓨터에 저장해 놓으시는 거를 여러분의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수요일에 무료 강의 시간에 만나고요. 또 생각나는 이야기들 있으면 녹화 그때그때 해가지고 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늦은 밤 고생하셨어요. 안녕히 가세요.